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0월 24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시장, 어차피 결국 미증시 마감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침 우리나라 시장 시가 갭 혹은 갭 상승, 갭 하락 요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쭉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미국 선물이 좀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좀 고유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일단은 좀 악재성인 레고랜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주말 중에 긴급하게 좀 모일 정도로 갖다가 케어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 돈을 푸는 거고, 그 돈을 푼다는 거는 결국에는 또 인플레 뭐 이쪽이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는 틀어 막기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케어를 해줘야 그 다음에 뭐 이제 돌아가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지사 한 분, 두 분, 이전 도지사분과 지금 도지사분의 뭐 좀 어떻게 보면 콜라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레고랜드 주말 중에 이제 뉴스가 계속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레고랜드에 대해서 뭐 돈맥 경화, 돈이 안 돈다, 막 회사채 시장 멈췄다, 뭐 자금 회수, 이런 뉴스들이 계속 붙어 있기는 해요.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채권 시장 팬이 왔다. 공사채도 안 팔린다. 정부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 플러스 알파로 규모 확대. 일단은 적극적으로 왔다. 일단 케어를 계속 하려고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 대해서 1.6조 활용하고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오늘부터 회사채랑 CP 매입 재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레고랜드 대출 2천억 내년 1월 말까지 상환하겠다. 그래서 이 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태도가 좀 바뀌긴 했죠. 좀 속어를 쓰면은 배째라에서 아니다 갚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 발언 하나로 갖다가 지금 이렇게 좀 커지긴 했어요, 이 사태가. 그래도 요거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뭐 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뒤에 뭐 조금 더 시장이 저 이슈로 갖다가 정부에서 뭐 50조 알파로 갖다가 뭐 이제 돈으로 갖다가 막 막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조금 여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게 뭐 진짜 완벽하게 뭐 제로 세팅으로 갖다가 좀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가볍게 뭐 뉴스 계속 나오고 할 것 같은데, 한 번씩 좀 여유 되시면은 중간중간 어떻게 저 레고랜드 부도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나, 그런 거는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쓱, 지금 최소한 지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수가 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수가 그래도 요 구간에서 지금 하락했던 것과 움직임,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이 음봉의 크기들이 좀 다르죠. 요 구간까지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서는 투심이 좀 정말 극악이에요. 물론 지금도 투심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때는 지수가 미국 조금 뭐 한 1% 밀리고 하면은 우리나라 막 3%, 4%씩 밀렸던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한 9월 19일부터 한 10월 13일 약 한 달 정도 투심이 확실히 안 좋기는 했습니다. 뭐 좀 움직인다 싶으면 일단 음봉을 좀 길게 만들어주고 3%씩 우습게 그랬던 시장인데, 3일 동안 저번 주 이제 수목금은 3일 연속 음봉이긴 하나 3일 내내 밀렸는데 3%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 않나.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낙폭 과대 구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올해 사이클 한 20%씩 밀리고 땡겨 올리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불안했던 게 영국, 러시아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그쪽은 조금은 케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조금 단기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또 저기서 레고랜드 나오고 아유 징글징글해요.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법한 그런 자리이지 않나. 물론 이제 시황이라는 게 더 위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
기업들 실적이라도 최소한 준수하게 나와 주는지 그런 게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연준 11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후에 12월 인상폭 좀 완화 고민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알죠. 지금 당장 이렇게 좀 뭐 연준 간부들 잇따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얘기는 하는데 결국 그 속도 조절이라는 게 CPI라던가 인플레가 좀 잡히는 양상이 있어야 그 데이터를 토대로 금리 인상 속도 조금 조절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지금은 얘기일 뿐이에요. 뭐 중간 선거 앞두고서 뭐 갑자기 그런 건지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가 앞뒀죠. 그거 때문인지 뭐 정치적인 것도 좀 엮여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이런 뉴스에 대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왔다 이런 뉴스를 토대로 뭐 지수 돌려주면은 좋고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보다는 결국 큰 흐름은 너네 어차피 금리 인상 일단 4점대, 4%대 혹은 가가지고 좀 안 좋고 하면 내년 5%대까지는 올릴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베이스로 못을 박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나온다는데 여기서부터 좀 지수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거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12월에 금리 인상 조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뒤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리에 대해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어차피 멀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년 뭐 인상 중단 시각도 가봐야 알죠. 그래도 좀 속도 조절도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경제 침체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면 위로 뚜렷하게 부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 기업들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뭐 인력 감축이라던가 조절 이런 게 지금 액션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그 회사들 내부에서 이거 내년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일단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갖다가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일단은 슬쩍 좀 오기는 오지 않을까. 그게 얼마냐의 차이죠. 그다음에 11월 자이언트 스텝 확실시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저번 주 2주 뭐 9월 말부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안불안하고 세계 시황에 대해서 흔들었던 이슈 중에 중심이지 않았나? 영국.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제 막 경랑에 파묻히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이르면은 뭐 오늘 나올 수도 있다 그러고 한 27일 이때 좀 재투표 이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재무장관 바뀌고 이제 총리 바뀌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뭐 감세안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죠. 그리고 정책 개선하고서 정책을 개선한다고 바로 이거 끝이야 괜찮아졌어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그 지수라던가 시황 이런 거는 좀 가볍게 참고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감세한 대부분 철회 이제 시장 전 세계적으로 갖다 증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더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밑 근간에는 금리 인상에서부터 오는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나머지 국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는 공매도 금지 같이 붙여서 나오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증시 안정 펀드 제가 더 안 해도 돼. 대신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은 그게 더 좋지 않나. 네, 일단은 증시 안정 펀드랑 1+1 패키지 느낌으로 좀 같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공매도 금지 같이 나오는지. 미국 대기업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10월 25일, 메타 26일, 애플이랑 아마존 27일 등등 이번 주에도 대기업들 실적 우르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중간선거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미국이 중간선거가 나오고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정책을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중간선거가 눈앞에 있어요. 이제 20일 안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3연임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거의 독재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이제 좀 진출을 했죠. 그리고서 하면서 중국 대만 독립 반대에 대해서 당원 첩 삽입 왕이 승진시키고 전랑외교 격화 예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요거는 이제 9월달 중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반도체 굴기의 치명타다. 이런 내용들. 즉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계속 이 그 갈등이 좀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죠. 뭐 이제 얘는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될 것 같진 않아. 막 좀 진정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막 수출 규제하고 뭐 날 세우고 막 하는데 대만 가지고서 계속 막 서로서로 뭐 무기 지원하겠다. 중국에서는 대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중요한 거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크게 되려면은 그걸 토대로 수출 금지라던가 수출 규제라던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중 갈등 주 대표격인 거는 예전부터 이제 히토류죠. 처음에는 대두 관련주가 부각이 됐었지만 미중 갈등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어떻게 보면 히토류가 이제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만드는 그 원자재 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반도체 패권 다툼 그냥 패권 다툼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또 반도체에 대해서 히토류가 엮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동구간에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런 거는 저 갈등이 좀 심화되고 하면은 혹은 일단 그 히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수출에 대해서 좀 만지작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심화가 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휴마시스 소액 주주 매출 수천억인데 이익 배분이 없다. 주주들한테 뭐 배당이라던가 뭐 무증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지금 소액 주주 요번에 그 올라간 사람들이 좀 어필을 하는 거죠.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갖다가 개입하겠다. 자, 차정학 대표 경영권 정조준. 그래서 대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해도 7.5%고 이번에 소액주주 그 지분 발표 올라왔던 게 5.4%예요. 소액주주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 등이 있기는 한데 이제 5.4%랑 7.5% 지분 차이 꽤 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제 유통 비율이 85%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많다는 거고 그 주식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 발표 이렇게 올라온 주주 4인의 소액주주들이 조금 더 뭐 자신들의 지분 이렇게 경영권에 대해서 써라 하고서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좀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이게 뚜렷하게 오늘 그 지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뭐 대주주 측도 그렇고 소액주주 측은 사실 좀 합치기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 지분 싸움이 실질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시장가 매수세라던가 기타 법인 매수세 아니면은 이런 뉴스들을 토대로 뭐 당일 뉴스 붙이면서 힘을 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휴마시스는 한동안은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휴마시스, YTN, MBC 이런 민영 언론사 민영화 이슈 특히 YTN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중에 매각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YTN이랑 IMBC 얘네들이 차트 측면에서는 뭐 사실 뚜렷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물결을 쳐요. 그래서 뭐 IMBC 같은 경우 21선을 좀 계속 지키고 있고 YTN은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돌파를 하진 못했죠. 그래도 이슈거리 있고 얘가 이제 뭐 정고점 이런 구간에서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민영화에 대한 재료는 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 11월 30일 국내 런칭에 대해서 현대카드 약간 유출. 애플페이, 애플이 이런 게 실질적으로 11월 30일 날 런칭 뚜렷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애플페이에 대해서 뭐 광고 이런 게 기습적으로 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플페이 이슈도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재료가 좀 다가오는 거긴 한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키워드로 반응을 하나 계속 좀 추적을 하면 될 것 같고 USB-C 타입 11월에 국가 표준으로 제정된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EU도 그렇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갖다 좀 C타입에 대한 흐름이 가고 있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좀 통일되는 게 분명히 편한 부분도 있죠. 그래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이 좀 독보적으로 갖다 계속 부각을 시켰었는데 USB-C 타입으로 전자제품 전 세계적으로 좀 흐름이 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C 타입 이슈 11월에 제정된다. 자, 근데 이제 관련주로 신화컨택이 가장 대표격이긴 한데 종목이 조금 가볍고 잡스러운 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량 위기는 좀 넘어가고 이런 거 곡물 수출 합의. 지금 식량 쪽은 뭔가 좀 스윙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드디어 막 전저점을 좀 깨기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깨고서 뭐 바로 또 시간에 좀 반짝하는 것도 있고 이쪽이 내려오고 하면은 이제 저런 수출 규제 뭐 이런 이슈로 갖다 뭐 반짝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게 핵심이 결국 연장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좀 대화를 하려고 하죠. 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건 그렇기는 한데 러시아 측에서 뭐 이제 국무부 장관 이렇게 미국이랑 뭐 통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스탠스가 얘네들 이거를 결국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해서 너무 길어져서 그런지 조금은 소강 상태, 뭐 좀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뭐 도발하고 하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한 정세를 만드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실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임박했다. 그래서 뭐 전략 폭격기 괌에다가 전개시키고 이러고는 있는데 나는 북한 이런 거 뭐 핵실험 같은 게 지진을 통해서 뭐 나온다거나 뭐 지금은 일단은 계속 도발이긴 한데 이러다가 뭐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또 그게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 특히 안보 쪽에서는 일단은 꼭 지키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뭐 창립 기념일 뭐 맞춰서 11월 1일 회장 승진 기대감. 그 다음에 삼성도 테슬라도 찜했다. 증시 주도할 로봇 ETF. 요번 주 중으로 뭐 ETF, 로봇 ETF 좀 출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ETF랑 이재용 전장사업 드라이브 그룹 싱크탱크의 전담팀 신설. 물론 요거는 로봇 부서 막 승격시키고 그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훨씬 작기는 해요. 크기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전담팀을 신설을 했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전장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좀 힘을 실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뉴삼성 신호탄 이재용 회장 시대 열리나. 그래서 이게 이 뉴스랑 좀 같이 엮이는 건데 이번 주에 뭐 27일 임원급 뭐 이런 것들 모이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일단 로봇은 ETF가 나와봐야 알죠. 근데 ETF는 지금 로보로보 뭐 로보티즈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고양 이런 애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대표격인 로봇보다 로보로보랑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금요일날 이렇게 좀 반짝 살짝 올랐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뭐 회장 승진을 할지 안 할지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인수합병 관련주들 우린 BTS부터 삼성 스펙 등등 이런 애들이 조금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본격화 베를린 국제회의 10월 25일. 근데 이제 요거는 글쎄요 이제 금액 규모 이런 걸 붙이면서 또 반짝할 수 있기는 한데 나는 베를린 국제회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재건은 옛날부터 말씀드린 거, 실질적으로 재건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회담이나 종전, 휴전 이런 쪽이 결국 나와야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계속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푸틴 손상 안 된 가스관으로 유럽한테 야 우리 가스 공급해줄 수 있는데 받을래? 이런 것도 어필을 했었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러시아 요즘 태도가 좀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실질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회담이랑
동원령 종료. 후퇴는 뭐 나와도 요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부각하냐 마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냥 후퇴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꽤 했다가 계속 밀려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합병 발표한 지역에서도 지금 후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퇴는 나오면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가능성이 있어서 키워드는 기억을 해 두시는 거고, 동원령 종료, 그다음에 이제 회담이라는 키워드가 종전 휴전 앞에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회담도 미국이랑 러시아 그리고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껴서 서로 하는지 이 회담 키워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합동 TF 구성했다. 뭐 전후 재건 실무 논의 진행. 이제 그 내부적인 내용이 뭐 뒤에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언제까지다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프라 복원, 태양광, 원전. 지금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 막 계속 타격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뭐 발전소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인프라 복원을 위해서 뭐 태양광, 원전 이런 게 나중에라도 엮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이거는 크렘린궁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랑 협상이 좀 개방적이었다. 먼저 때려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핵전쟁 위협 속 미국 러시아 국방장관 통화, 미국이랑 소통 유지 중요하다. 그리고 거의 반년 만에 통화, 이런 액션들 하나하나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측이 좀 대화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다음에 폴란드도 찾는 우리나라 원전, 다음 목표 체코, 사우디 수출에 좀 호재다.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저번 주 목요일날 일단 불쑥 올라왔던 게, 원래 폴란드 원전이 미국이 좀 수주를 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기술 협력 이런 관계다 보니까 같이 좀 엮여서 반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한수원 2주 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서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미국인 줄 알았는데 한수원으로 갑자기 2주 내 폴란드. 근데 또 요거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폴란드에서 계속 우리나라 방산 사가고 있잖아. 무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원전도 좀 긍정적으로 갔다가 진짜로 신축 사업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까지 좀 같이 엮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 애들 2주, 지금 일단 10월 말, 11월 초까지 좀 단기 재료가 좀 생긴 것 같고, 네옴시티도 다음 달 15일 G20 회의에서 양자 회동의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다음 달 초에 사우디행 네옴시티 수주전 나선다. 4박 6일. 그래서 네옴시티랑 원전이 또 뭐 우연치 않게 일정이 좀 비슷하죠.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초 이렇게 좀 계속 볼 수 있는 두 개의 섹터이지 않나. 자, 그래서 원전 재건, 뭐 재건은 다 아시니까 데모, 서암기계공업, 서현탄, 메탈, 현대해보다임, 유신, 그다음에 좀 직접적으로 재건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모듈, 왜? 모듈 관련해서 금방금방 좀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한미글로벌 필두로, 한미글로벌은 이런 고점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죠. 처음 이슈 있었던 게 이제 이 구간인데 막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부각이 되나,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지 지금은. 그래서 개별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련 종목으로 좀 계속 봐야 되고, 이제 G2파워도 이렇게 불쑥 장기평을 좀 돌파를 했어요. 무중 이슈 막 하고서 시세 좋다가 쭉 밀렸는데, G2파워는 종목 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G2파워랑 뭐 한신기계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원전 관련 주들 한 2주 정도는, 2, 3주 정도는 계속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이랑 해서 내용이 뭐 하나가 좀 붙기는 했습니다. 인도 최대 재생 에너지 기업 리뉴파워 태양광 풍력 사업에 5.2조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녹색 수소 생산 돌입 계획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수소랑 태양광 풍력 사업 5.2조 투자. 뭐 일단 금액이 저는 막 뭐 5조라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런 이슈로 갖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수소 플러스 EU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지금 이제 그 대폭 늘리는 법안 의결이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막 1500개까지 좀 늘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 그 간격마다 충전소 의무 설치 그게 이제 간격을 좁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에서 100인가? 그렇게 해서 좀 간격을 좁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충전소 막 1500개 생길 수 있다. 수소 트럭 시장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자, 그래서 그린 뉴딜. 뭐 태양광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양매도가 이틀 동안 나오긴 했는데 그 매수세 이어지던 것 대비해서는 엄청 적죠. 또 다시 수급 들어오는지 OCI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하나솔루션 후 SDM 뭐 대명에너지 S에너지 이런 세력주들 그런 이슈 뭐 저 인도 태양광 투자 이런 이슈로 부각되나. 그다음에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도 있어요. 풍력 관련해서도 엮여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랑 풍력 둘 다 엮여 있죠. 그래서 요때 좀 대장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CS 베어링, CS 윈드, 유니슨 이런 그 풍력 관련 주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소는 좀 섹터들이 좀 잡다하긴 한데 충전소는 JN 케이터, 그다음에 EM 코리아 요런 애들이 좀 충전소 관련 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에 대해서 뭐 유니크부터 해서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그린 수소 관련 주까지 해서 이런 그린 뉴딜 쪽도 오늘 좀 엮어주나. 볼 게 많아요 시장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 2차 전지 키워드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붙여주면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엄청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EM플러스 뭐 이런 종목이 엄청 강했죠. 삼성 SDI에 이어서 뭐 두 번째 깍배터리. 자, 그다음에 11월 24일 편의점에서 뭐 비닐봉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지금 계도 기간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도 기간이 혹시라도 또 붙나 그거는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11월 24일 비닐봉투 일회용품 금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로 뭐 무림 그 시리즈들 무림 페이퍼, 무림 SP 이런 종목들이 좀 반짝했었죠. 그거 플러스 이제 삼육물산부터 해가지고 한국 패키지, 뭐 카본팩 이런 걸로 갖다가 일회용품 엮어서 일회용품 관련 주들로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또 쭉 밀리고 하면은 24일 전에 또 반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 앞두고 대신에 혹시라도 계도 기간 얘기 나오는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 시장의 개별주도 워낙 많고 전장사업 관련해서도 뭐 아남전자, 캠시스, 텔레칩스 뭐 등등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 섹터군이 엄청 많습니다. 뭐 개별주들도 당연히 개별대로 봐야 되고 뭐 해치 테마를 빼놓을 순 없죠. 저번 주에도 금리, 품절 이런 것들 뭐 양지사만 해도 또 전고점 또 신고가 이렇게 한번 또 돌파 또 했었고 네, 금리 인상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얘네들은 계속 눈에 두면서 뭐 개별주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네옴시티 재건 삼성 전장사업 그 다음에 2차전지 폐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랑 오늘 좀 수소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수소 이것도 조금 일단은 앞으로 당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중 갈등은 실질적으로 계속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규제하는지. 자, 그래서 눈을 둬야 되는 섹터가 엄청 많습니다. 다 봐둬야 돼요. 지금 데이를 하려면은 그만큼 시장이 좀 난잡하고 이게 콕 집어가지고 이게 주도 테마다 라고 하기가 좀 쉬운 테마군이 없어요. 지금 특히 투심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 테마군들이 있기는 하나 그 애들이 하루 걸러서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묵직한 테마군이 나오면은 사실 한 며칠 최소한 뭐 한 이틀이든 3일이든 혹은 한 일주일 정도 묵직하게 좀 우리가 이번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야. 우리만 믿어. 우리만 매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테마군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시장 투심 때문에 그런지 묵직한 테마 같은데 보면은 하루 움직이고 뭐 하루 이틀 3일 막 쉬다가 그 다음에 좀 잊혀질 때쯤 하면서 또 슬쩍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월요일인데 매매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